여러분 안녕하세요, 희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리기 어려워하시는 머리카락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브러쉬만 잘 활용하면 머리카락 그리는 게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브러쉬 뭐 쓰냐는 질문들이었는데요. 저는 그냥 기본 브러쉬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브러쉬 중에 에어 브러쉬가 활용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그림도 역시 에어 브러쉬를 주로 사용할 거고요. 그럼 주로 사용할 브러쉬를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어 브러쉬, 가는 머리칼 브러쉬, 페퍼민트 브러쉬를 사용했고요. 에어 브러쉬에서 소프트 에어 브러쉬는 거의 모든 채색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피부 표현을 할 때는 투명도만 낮춰서 색을 쌓는 편이고요. 하드 에어 브러쉬는 가장자리가 날카로워서 정리할 때 가장자리를 지우는 브러쉬로 많이 사용해요. 터치업의 가는 머리칼 브러쉬는 머리카락 표현에 사용하고요. 오늘 그릴 머리카락에도 가는 머리칼 브러쉬를 많이 사용할 건데요. 투명도를 낮춰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치의 페퍼민트 브러쉬는 미스케치나 연필 느낌이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왼손으로 계속 조절하는 것은 브러쉬 크기와 투명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조절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머리카락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시키고 스크린 크기 캔버스를 생성합니다. 상단 도구 모양 캔버스에서 그리기 가이드를 켜고 편집 그리기 가이드에서 설정을 조절해줍니다. 추가 사진 삽입하기에서 미리 저장해놓은 지민 사진을 가져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페퍼민트 브러쉬로 미스케치를 해볼게요. 스케치 부분에선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다들 저처럼 최애 한 번씩은 그려보신 적 있죠? 이왕 그리는 거 눈, 코, 입도 닮으면 더 보람있고 뿌듯하잖아요. 제가 고3 때 석고소묘로 미대를 갔는데 그때는 석고상의 전체적인 길이와 눈, 코, 입 비율을 재면서 눈대중으로 그렸었거든요. 그렇게 인상을 대략적으로 찾아주는 방법도 있지만 아날로그가 아닌 아이패드로 그리다 보니 가이드 기능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사진을 보고 얼굴을 그릴 땐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잉크의 테크니컬 펜으로 조금 더 깔끔한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 과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깔끔하게 따주면 컬러링 할 때 좀 더 수월하긴 해요. 스케치를 대충 하고 컬러를 들어가면 저는 중간에 빗나간 인상 잡아주느라 수정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자기만의 편한 방법이 있는 거니까 여러 방법을 다 해보고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미스케치 레이어를 끄고 투명도를 낮춥니다. 그리기 가이드를 끄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소프트 에어브러쉬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애쉬 그레이 같은 컬러인데 위쪽은 파란 톤에 아래쪽은 브라운 톤이라서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칠해줍니다. 저는 인물을 그릴 때 소프트 에어브러쉬로 거의 80~90%를 사용하거든요. 이 브러쉬가 아무 질감도 없고 선을 그을 때 앞뒤가 부드럽게 처리가 되기도 하고 겹쳐졌을 때 얼룩이 지지도 않고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는 것 같아서 밑색을 깔기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피부를 칠할 때 특히 부드럽게 표현해야 하잖아요. 상단에 손 모양의 문지르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부드러운 표현이 가능해서 제일 유용한 브러쉬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어를 추가해서 사진상 어두운 부분을 칠해줍니다. 사진상으로는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정수리 부분과 귀 주변이 제일 어둡거든요. 잘 관찰하면서 어두운 부분을 칠해줍니다. 그림 초반에 그림에서 제일 어두운 톤을 잡아주고 나면 그 어두운 색에 맞춰서 단계별로 명암을 표현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머리카락이 갈라져서 어두운 부분을 찾아줍니다.
어두운 부분을 초반에 칠해주고 다음에 중간 톤들을 찾아서 칠해줍니다. 제가 아까 입시로 소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약간 묘사충이어서 밑색이 다 깔리지도 않고 덩어리가 다 잡히지도 않았는데 막 면을 나누고 날카로운 선으로 묘사를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고친 이후에는 그림의 느낌이 진짜 훨씬 풍부해지고 완성도에서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빨리 묘사를 하고 싶고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부터 표현해주고 싶은 그 마음, 초반에 잠시 적고 천천히 색을 쌓아가는 연습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드 에어 브러쉬로 가장자리를 조금 정리해줍니다. 가는 머리칼 브러쉬를 선택하고 어두운 색으로 머릿결을 따라서 그려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머리칼 브러쉬를 쓸 때쯤에는 이미 밑에 충분한 색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진상으로는 머리가 투톤이라 위와 아래 컬러톤을 계속 바꿔주면서 그립니다. 파란 톤과 갈색 톤을 자꾸 오가면서 그냥 검정 머리를 할 걸 왜 탈색 머리를 선택했나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그리면 지금쯤은 거의 완성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로 밝은 부분을 조금씩 찾아줍니다. 톤들을 충분히 칠해줘야 밝은 부분도 표현해줄 수 있는 거라서 처음에 묘사보다는 덩어리를 잡아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구 형태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에어브러쉬로 어두운 가장자리를 잡아줍니다. 가장자리로 갈수록 자세한 표현은 조금 덜해도 괜찮습니다. 정수리가 제일 어둡고 내려갈수록 점점 풀어지면서 밝아졌다가 아래로 갈수록 다시 어두워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면서 세부적인 머릿결을 표현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중간중간에 머리카락이 갈라져서 사진상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부분들을 그려주고 나면 확실히 조금 더 머리카락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따라 그린 그림이 완성필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덩어리를 완벽하게 잘 못 잡아주었던가 묘사를 하다 말았던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어브러쉬 크기를 작게 해서 밝은 머리카락을 한 가닥씩 몇 군데 그어주면서 묘사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어두운 색도 한 가닥씩 잡아주시면 됩니다. 모든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무리고요. 가장자리를 꼭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가끔 그림이 흐리멍텅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면 훨씬 괜찮아질 거예요. 캔버스 정보에 통계에서 보니 1시간 5분 정도 그린 것 같네요.